다음은 박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검사장님. 화천대유가 이제 도대체 누구 거냐? 이걸 이제 밝히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수사할 때 이 핵심은 뭡니까? 돈의 흐름을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화천대유가 어떤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밝히는 게 가장 근본적 원인을 파헤치는 거 아닐까요? 예, 그 핵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어떤 사업을 할 때 돈을 대는 전주가 누구냐? 이 전주의 속성을 알면 화천대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천대유의 종잣돈은 누가 됐습니까? 저희가 화천대유의 종잣돈 400억 원이 지금 들어간 걸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누구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점장님? 지검장님?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실관계를 지금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요. 아직 확정된 단계도 아니고 지금 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이죠.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줍니까? 키넨 파트너스라고 하는 화천대유 투자자문사에게 400억 원을 2015년도에 빌려주죠. 이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것도 수사에서 알지 못합니까? 수사 범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400억 원이 최기원 이사장이 환수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좀 회수가 안 됐다라고 지금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 보면 키넨 파트너스가 화천동에 돈을 화천대유에 빌려주면서 담보를 누구를 잡고 해야 되냐면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죠. 이 남욱 변호사의 천화동인 4호를 담보로 해서 대여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또 풀어가 보죠. 근데 추후에 천화동인에게 많은 수익이 배당이 됩니다. 근데 키넨 파트너스는 다른 곳에 호텔이라든가 커피 이런 거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키넨 파트너스의 키넨 파트너스는 누구에게 원금을 반환하지 않냐면 최기원에게 400억을 반환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검장님? 예, 지금 우리가 단돈 4천원만 빌려줘도 받아야 되는 게 속성인데 400억 원을 받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400억을 왜 받지 않았는지. 그리고 천화동인 4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했는데도 4호의 담보를 포기합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최기원 이사장이 400억 원을 키넨 파트너에서 돈을 받지를 않아요. 수익이 났어도. 그리고 담보도 포기해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최기원 이사장이 돈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수사가 출발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종잣돈이 여기서 들어간 건데, 그리고 키넨 파트너스는 어떻게 되냐면 배당을 받은 후에 제3자에게 매각 합병함으로써 사실상 해산합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박중수 전 키넨 파트너스 대표와 최기원 나눔재단 이사장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핵심을 전해드렸습니다. 왜 400억 원을 회수하지 않았는지 최기원 이사장이, 그 다음에 담보를 왜 포기했는지 이 부분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를 하나 띄워줄까요, 제가? 여기서 제가 아주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인물이 3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김수남, 박영수, 최태원 회장이 등장하게 되는 건데, 지금 많은 법조인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도 저는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 이 왜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가 됐을까? 일국의 검찰총장이 직원 16명밖에 안 되는 그 회사에 퇴임한 이후에 왜 들어갔을까? 여기에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2016년 12월부터 17년 2월까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재용 전 회장은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204억 원을 출연하면서 구속 기소가 됩니다. 신동빈 회장, K스포츠재단 70억 원 지원하면서 구속 기소가 되죠. 자,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에 준 111억 원이 있습니다.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를 하게 돼요. 근데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 특검 수사 종료 후에 검찰에 이첩할 당시에 총장이었는데 무혐의 처리하게 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구속 기소가 됐는데 같은 최태원 회장은 왜 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을까? 기소됐다면 최태원 회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속 기소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같은 혐의라고 하면은. 자, 또 한 번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2013년 1월에 구속이 됩니다. 배임 횡령죄로. 2015년 8월에 사면이 되는데 사면된 이후에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이와 같은 혐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사를 누가 했죠? 그 당시요? 이 수사를요? 지검장님? 박영수 특검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있는데 김수남 전 총장이 이 당시 검찰총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김수남 총장이 화천대유 고문을 했겠습니까? 최태원, 박영수, 김수남 이 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재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 부분도 다 범죄에 넣어서 파악하겠습니다. 400억 원의 돈의 흐름이 최기원, 최태원 그 이후에 50억 클럽 얘기 들어보셨죠? 네. 50억 클럽에도 김수남 전 총장의 이름이 올라가요. 여기에 최태원 회장의 무혐의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시계로 돌아가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태원 회장이 왜 불구속 기소가 됐는지 이 부분을 조사해야만 화천대유의 종잣돈의 속성을 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검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기소장 다 검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1분만 더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사우죠. 사우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욱은 누굽니까? 박영수 특검의 강남 변호사에 소속된 변호사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봤습니다. 그 남욱 변호사가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키넨파트너스에서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키넨파트너스는 누구의 회사에 담보를 잡냐면 남욱의 천화동인 사우를 담보로 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남욱 변호사가 그냥 일개 변호사입니다. SK에 관련된 400억 원을 담보 이렇게 할 정도의 서로 관계를 맺을 정도의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이분을 평가절하야 하는 게 아니라 최기원 나눔재단 키넨파트너스가 남욱과 관계에서 이런 관계 설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남욱 변호사도 조사를 하면서 지금 이들의 관계를 조사하면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 종잣돈의 속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실타래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장님 말씀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과의 관계 부분이 이 사건에 상당히 복잡하고 얽혀 있습니다. 그런 실타래를 풀어가는데 많이 참작해서 업무에 참작하겠습니다.